자, 이번에는 1-2단원 마지막 등비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체의 문제는 한번 앞에서 소개해 드린 거 있다시피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개학이 13일인데요. 등교일 13일인데요. 그때까지 이제 적어도 3개의 영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뭐냐면 등비급수 지금 하는 것의 활용 문제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감수의 극한과 지수로감수의 미분 여기까지 해서 2개가 더 올라갈 거예요. 총 3개겠죠. 그래서 등교하시기 전에 3개를 더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등비급수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은 당연히 이제 등비급수라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다 나와 있다시피 급수긴 급수야. 즉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첫 번장부터 무수히 많은 항들을 더 센 기호로 표현한 거 급수긴 급수인데 뭐로 이루어진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급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an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등비수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란 건 초항에다가 공비가 곱해진 형태가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는 급수 중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등비급수라고 한다. 자, 굳이 얘를 또 표현하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 곱하기 r에 k-1 제곱 이렇게도 적힐 수가 있는 거겠죠.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r의 k-1 즉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이 파란색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초항이 0이 아닌 경우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a 곱하기 1-r에 n제곱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등비수열 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의 극한인데 그 부분합이 등비수열의 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쭉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전환하는 것들 연습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환하는 과정에 등비수열의 모양꼴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시면은 시그마 뭐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 곱하기 r에 n- 등비급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의 극한이고요. 여기서 sn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더라 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등비급수라는 거고 얘들이 뭐 할 때 수렴하는 거죠.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는 건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수렴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등비급수라는 게 어떤 모양꼴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구하는 거다 라는 거 정도 하시면 사실 등비급수에서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 1-r분의 a라는 게 등비급수의 합에 이런 모양꼴이 되는 거야. 공비와 초항을 넣으면 되는 건데 항상 이 모양꼴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조건?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렴 조건은 a, 분자에 있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초항이 0이 아니다라는 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동시에 공비라는 것도 이 i라는 게 뭐보다는 -1보다 크고 1보단 작아야겠다. 바꿔 포지션 표시하시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라고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지금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는 건 앞에서 수열의 극한할 때 했던 거랑 비교를 하실 건데요. 비교하실 텐데 그거는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는요, 등비수열을 덧셈 기호로 모아놓은 거, 등비수열 자체에 극한 취하는 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자, 방금 했던 것처럼 등비급수라는 건요, 등비급수라고 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수열의 모양꼴이 등비수열인 거야. 얘들을 부분합 이용해 표현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뭐가 된다? a 곱하기 r에 k-1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복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곱하기의 1-r의 n제곱 형태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상수, r 공비 상수, a도 상수, 1 상수, r도 상수인데 r을 n번 곱하더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r이라는 상수가 무한히 곱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r이 1인 경우는 아무리 곱해도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보다 커지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r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r의 n 제곱값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결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공식이 등비급수 공식이라는 게 초항과 공비가 존재하면 1-r분의 a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r의 n제곱이 어디에 수렴을 해야지? 0으로 수렴을 해야지 얘들이 보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여기 첫 번째 의문 두시는 분들은 r이 1인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r이 1이 되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r이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란 건 얘들이 뭐가 된다? 초항이 0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의 뭐는 수렴 조건은요, 역시 A가 초항이 0이 아니어도 되고요. 공비는 R이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뭐다? 1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기 좋게 똑같이 표현드리면 초항이 0이 아니고 똑같고요.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뭐가 차이 있다?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는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실수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 맞추셔야 되는 기본 문제에서 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보고 나는 절대 그 실수하는 누군가에 속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좀 하나를 보고 마무리 좀 지어 볼게요. 자, 대표 예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등비급수만 가지고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룰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대표적인 내신 유형인데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간단한 모양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학년 때 봤던 거랑 유사하다. 2학년 때는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나왔던 문제에 급수 형태로 주어진 것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앞서 배웠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셔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자, 우리는 등비수열 말 나오면은 2학년 때도 바로 뭐라 썼습니까? AN을 초항과 공비의 곱으로 표현하시면은 A1과 R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적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원래는 A1 더하기 A2였는데 A2 대신에 A1 곱하기 R, A3 대신에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 적으시면 되는 거고, 얘들은 시그마 N은 4부터 무한대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부터랑 4일 때부터랑 차이가 뭐냐면 처음 시작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초항 자체가 뭐였던 거예요? 원래 n이 1이었으면 a1이 초항이었던 게 n이 4면 a4가 초항이고 공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1-r 분의 뭐다? a의 뭐였다? 포였겠다. 네 번째였다. a4를 바꿨으면 뭐가 된다?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양면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0이 아니라니까 a1 다 나눌 수 있죠. 총 다 나눌 수 있으니까요. a1 나누시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1-r 분의 뭐가 된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히니까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식을 좀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r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요, r-1. 자, 여기서 1-r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등비급수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제가 r이 -1과 1 사니까 얘가 0이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r-1 곱하기에 r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입니다가 마이너스 r 세제곱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느낌이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느낌이 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느낌이 오지 않았다 가정하고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뭐 된다? r 세제곱, 얘 뭐 r 제곱, 얘 뭐 더하기 r에, 얘 뭐 마이너스 r 제곱, 얘 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사라져. 자,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뭘 구하는 공식? r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공식이었다.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r 세제곱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r 세제곱이 얼마 됩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계 바로 보신 분들은 요 작업 안 거쳐도 되니까 한 줄 정도는 뭐 아낄 수 있겠지만, 한 줄이 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r 세제곱이 2분의 0 찾았어. 핵심은 뭐다? a4분의 a10입니다. a 4번째 항분의 10번째 항이니까요. a1 곱하기 r 세제곱 분의 a0 곱하기 r의 9제곱 하시면은 a1 사라질 거고, 얼마 된다? r의 6제곱 구하세요. 즉, 주어진 거 뭐 하세요? 제곱하세요. 정답은 얼마다? 4분의 1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였다고요?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비수열 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더라. 지금 사실 뭐 1-r분의 초항, 주어진 급수의 초항을 쓴 걸 제외하면은 등비급수 내용 뭐 쓴 게 있어요, 없어요? 등비급수 내용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형은 전부 다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활용인데요. 여기서 활용이라고 해서 다루고 싶은 건 등비급수 활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1단원 전체라고 하는 이 수열의 극한, 내 활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수열의 활용이란 건 방금 예제 문제 설명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모든 수열 관련 활용 문제를 다 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형을 이용하고 좌표 이용한 문제 되는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연습 복습 문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형태가 잘 나온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소개해 드린 거고, 어쨌든 이거에서 나오는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제풀이는 따로 다루겠다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 수열칸의 활용에서 새롭게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정도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고 문제는 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순환소수요. 자, 순환소수가 뭐였냐? 예를 들어 0.248에 자 땡땡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0.248 땡땡이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9, 9, 0 역순으로 990
반복되지 않은 부분 하고요. 거기에 분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248이죠. 분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뭐다? 반복되지 않은 걸 뺐던 거죠. 그래서 얘들은 990분의 246이 됩니다. 라는 걸 외웠어. 우리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등비급수를 배우면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등비급수를 통해서 공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보여드리면요. 얘들은 0.24848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0.2 더하기 0.048 더하기 0.00048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1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48 더하기 1000분의 48 곱하기 얼마? 100분의 1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만 보시면은 초항이 뭐고요? 1000분의 48이고요. 공비 R이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 결과물이 10분의 2는 손대지 않았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의 100분의 1분의 초항이 1000분의 48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99 생기니까 정리하시면 같은 모양 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끝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결국 얘네 둘이 같은 거다. 뭐 당연히 이게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과정이 더 길어지긴 합니다. 방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한테 깔끔한 형태의 순환소수가 아니거나 혹은 순환소수를 주고 뭐 다른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이 방식은 기억해 주시고 핵심은 뭐다? 주어진 거에서 초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만 찾으시면은 1-R분의 2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한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건 딱히 얘를 뭐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를 안 적을 텐데 여기 수능 특강에 많이 나옵니다. 수능 특강에 수열 AN을 깔끔하게 뭐 등차나 등비 이런 거 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얘, 어떤 경우는 얘 이렇게 복잡한 형태,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형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수열 문제는 수능 특강에 잘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한테 해석을 잘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해석이라는 게 나의 수학적 역량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해석이 수학적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한번 손으로 나열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수열이라는 문제 유형을 잘 풀지 못하고 잘 풀기 싫어하신 이유가 뭐냐면 손으로 여러분 나열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1학년 때 설명드렸는데요. 손으로 나열한다는 게 수학적 능력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열하시면은 쉽게 해결되는 걸 머릿속으로만 해석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이라는 게 한번 나열만 해보시면은 눈에 잘 들어올 거니까 도전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도형이야. 자, 이건 솔직히 여러분 도형을 제일 많이 배운 건 언제입니까? 중학교 때죠. 여러분 중학교 도형의 성질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굳이 중학교 도형을 다시 찾아서 보시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준비되어 있는 많은 기출 문제들이 사실은 중학교에 있는 도형님을 다 써봤어요. 한 번씩은. 중학교 도형이나 뭐 상관함수 등등 다 썼기 때문에 저랑 같이 몇 번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뭐 또 찾아보고 싶은 분은 찾아보셔도 되지만은 중학교 내용을 뭐 언제 한 번에 다 모아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들 유형을 보시면서 아, 요런 거 많이 쓰겠구나.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뭐다?
닮음을 잘 파악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뭐 넓이었으면 제곱하고 부피였으면 세제곱하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 지난번 문제 했던 것처럼 넓이는 구하지만 뭐 높이만 변하면 제곱할 필요 없고 닮은 비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3 미적분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거 문제 푸는 강의 하나, 그 다음에 미분법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에서 2개에서 총 3개를 다음 주에 월화에 올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랑 그 3개까지 다 보시고 수요일날 등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